말산업연구 심포지움 유소년 승마 발전을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패널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이죠. 아까 우만수 설계장께서 말씀하신 화요일에 말산업 육성 5개년 2차 종합계획을 위한 의견 수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의견 수렴회에서 지난 1차 말산업 육성 정책의 자체적인 평가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의 정규 체육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승마 이용 상품의 표준화가 부족하여 교육 과정 내에 승마 종목 등 등재 협의 및 표준 교환, 승마 체험 강습 등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었고, 두 번째로는 유소년 취약계층 대상 승마 및 국산마 이용 지원 확대에 대해 지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러한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 발표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의 박상규 교수님께서 먼저 유소년 승마 발전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교대 체육교육과에 근무하는 박상무입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토론을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한 토론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는 다른 신체 활동과 달리 동물과의 교감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며 학생들이 정서순화, 소통, 생명 존중 등의 가치를 내면할 수 있어서 체육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른 신체 활동보다 부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학교 교육의 이념으로부터 교과 역량에 이르기까지 승마 교육의 정당성을 논의하고 확보한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체육과 교육 과정에 제시된 단일 신체 활동 또는 스포츠 종목을 대상으로 초등교육의 인간상으로부터 교과 역량까지 정당성 가치 등을 논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초등교육 현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수영교육을 볼 때도 수영교육이 교육과정이 그렇게 치밀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등이 최근에 개발돼서 제가 살펴보았는데 승마보다는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승마가 체육과의 내용으로서 적합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이론 구축은 체육과 교육과정 편입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과 교육과정의 편입이라는 것은 이론적 정당성의 입증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또는 교육과정 선택하는 사람들이 교육 내용 선정 시 중요한 기준으로 학습의 가능성, 실행 가능성 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점은 현장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승마에 직접적인 경험이 없어도 방과학교의 확대나 또는 특수교육으로서의 효과 등을 이렇게 들어서 승마의 교육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 행위에 대한 책무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승마 교육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승마 교육 활성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서울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인터뷰에서 외부 승마장 이용 승마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의 안전만 확보된다면 적극적으로 시범학교 유치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제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낙마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승마에 익숙한 사람들의 경우는 낙마를 승마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마가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좀 스키의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요. 스키장을 갈 때 스키 타다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염두에서 스키장을 안 간다 그러지 않죠. 그거는 이미 스키가 대중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승마도 빨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스포츠, 대중 활동으로 노력을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승마교육 선진국을 예를 들고 싶은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스키 헬멧이 유벡스 제품입니다. 그런데 독일 승마협회하고 유벡스하고 이렇게 MOU 체결이 되어 있는지 유벡스 회사에서 독일 승마협회에게 유벡스 헬멧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승마용 헬멧을 제작해서 이런 것처럼 안전장구 개발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현행 학교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마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증제를 실시하여서 교육 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승마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증적인 자료들을 빨리빨리 도출해서 승마교육이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승마 수업 운영에 대한 방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승마 수업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따라서 체육 수업이나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전부 다 정규 교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에게 동일한 운영 체제를 강조하기보다는 단위 학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승마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마다 승마장을 이용하거나 교내 운동장을 이용하는 등 선호하는 교육의 형태가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도시 운동장, 승마장 근교, 승마장 이용 이런 공식보다는 단위 학교가 선호하는 승마교육 형태를 조사해서 맞춤식 승마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가 승마 수업을 희망한다면 버스 이동 문제, 시간 사용 계획 등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비용 부담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한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도 버스 부분은 학교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사전에 명확하게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은 충분히 대도시의 경우도 승마장을 이용한 승마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승마 교수학습 과정안의 근거가 되는 말태하기, 말과 친해지기, 말과 하나되기 영역은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 영역이 이해, 수행, 감상의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서명철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교수학습 과정안은 말과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교감이라고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해, 수행, 교감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도하는 데는 각각의 세 코너를 마련해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승마장마다 이렇게 이론과 교감 코너 그리고 수행 코너를 다 갖추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적절하게 두 개의 코너를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싶습니다. 승마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내용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거는 일반인들 마찬가지고요. 특정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나 인식은 특히 교육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욱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승마에 대한 긍정적인 체험을 해야 하는 그런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승마 체험할 수 있도록 저는 승마교육 교사 직무연수 개설을 제안을 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승마연수를 통해서 승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매년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승마교육 직무연수가 만일 개설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서울시의 경우 같은 경우는 많은 교사들이 직무연수를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무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 1년에 연간 얼마 정도의 또 기본적인 연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마사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적정성만 유지한다면은 승마 직무연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초등체육의 선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교원 학습 공동체, 전신에 이제 교육 연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승마 교육의 필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승마의 교육적 효용성을 인식함으로써 승마 교육의 홍보와 교육 방향에 대한 피드백 등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박상범 교수님은 교육대학에서 초등교사 교육을 전담하시기 때문에 초등교육의 승마보호 활동을 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체육교육과정으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러한 승마를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승마 수업 운영 시에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교과과정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하시면서 또 교사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승마교육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승마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연수를 통해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서라벌대학교의 박금남 교수님으로부터 유소년 승마 발전을 위한 학교 체육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라벌대학교의 마사과에 있는 박금남 교수입니다. 먼저 앞서 발표하신 분들께서 학교 체육에 있어서 승마가 학교 체육에 도입이 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사고가 날까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생이나 모두가 다 좀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안전에 대한 사항이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검증위원회를 두고 검증위원회를 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요. 승마를 학교 체육 시간에 교육을 할 경우에 말에 대한 체형이나 기질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말 검증위원회나 또 안전에 대한 검증위원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승마장 주인이 와서 이렇게 학교 체육으로 좀 해달라, 아니면 마사에서 와가지고 의견하고 MOU 체결을 하고 학교 체육으로 받아주세요. 아까 강수홍 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절을 하셨다고,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안전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수의사라든지 그리고 승마 관련 전문가라든지 말조련사 그리고 교육위원회 교육 전문가분이 들어가셔서 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서 이 말은 말 전문가가 봤을 때는 수의사가 봤을 때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상품이나 기술도 참 괜찮기 때문에 애들 키울 때도 좀 검증이 된다. 이런 거를 좀 검증을 받고 얘기를 한다면 학교에서도 좀 더 수용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사용되는 도구에 있어서도 안전 헬멧이라든지 안전 조끼, 그리고 안전 등자, 그리고 기승대, 안전 마구,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해서도 확인이나 이런 거를 승마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에 계신 분들은 말에 관련된 도구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 승마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말을 하시는 분한테 전적으로 그냥 우리 애들을 말을 태워주세요. 그리고 믿고 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어느 정도 검증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에다가 맡기고 학교 체육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검증위원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학교 체육에서 승마 교육 시에 승마장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대도시형과 대도시 근교형 승마장이 있고요. 그리고 좀 먼 거리에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에서 승마를 할 때 또 도입되는 부분들이 찾아가는 승마 교실이 있는데요. 그거는 학교의 여건에 맞게 승마장을 이용을 하든 찾아가는 승마 교실을 이용하든 그거는 학교의 여건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보통 요즘 아이들이 워낙 바쁘고 또 승마장으로 이동할 때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간과 이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승마 교실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도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찾아가는 승마 교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찾아가는 승마 교실 사업자가 일부 있지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차후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승마장 지원 사업처럼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사업주들에게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고 또 이 사업자가 전국의 학교체육 활성화 승마장 운영이 어려운 승마장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수익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업이 비용들이 꼭 농림부에서만 사업 자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 협조라든지 교육부의 인성교육이나 학교체육, 방과후 활동이나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런 지원들을 좀 받아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에는 청소년 승마 지원이라든지 인터넷 중독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가미해서 또 지원 사업을 좀 매칭을 하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라든지 아이들 승마체험, 토요 승마라든지 이런 거 좀 매칭을 하고, 보건복지부는 이제 특수학교 장애 아이들에 대한 그런 복지 차원에서 연계를 좀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승마교실이나 일반 승마장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그 인력들, 비용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 부담이 많이 될 텐데, 그때 이런 거하고도 연계해서 좀 줄 수 있는 이런 연계 사업과도 매칭해서 많이 발전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어려운 승마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익 사업을 흑자를 내고 있는 큰 승마장도 있지만, 현실은 진짜 농어촌 승마장들, 이제 간에 인력을 고용을 할 수 없는, 혼자서 이제 운영을 하고 내가 승마를 하고 내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런 승마장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데 사람을 고용하기가 한 명 인건비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이쪽으로 취업 연계, 아니면 한국마세 취업지원센터나 이렇게 좀 연계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심포지엄이나 토론회를 많이 참석을 하시면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셔서 또 그게 승마장의 수익 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도 좀 많이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이용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학교 체육에서도 나와 있는 말 먹이주기 체험이라든지 말 끌기 체험, 그리고 안전교육, 그리고 아이들 기승하는 체험, 그리고 마방 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느리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안전하게 단계를 나눠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안전하게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안전만 해가지고는 아이들은 또 재미가 없어요. 또 재미가 없으면 또 많이 또 안 타고 또 별로 흥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같이 외국에 나가면 말을 이용해서 기승하지 않고도 리더십이나 의사소통, 협력, 선택, 진실, 집중, 위한 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단체로 한다든지 아니면 소그룹, 대그룹 이렇게 게임으로서 아이들한테 말을 타지 않고서도 이렇게 승마장에 와서 말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연구용을 해가지고 외국에서 좋은 것들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농어촌 승마장이나 아니면 체험형 승마장에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그 승마를 학교 교과 과정에 도입 시에 안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양한 승마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승마를 활성화해야 하며, 또한 말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행정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토론의 마지막으로 현장에 계신 A1 승마클럽의 김민희 실장님께서 유소년 승마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1 승마클럽에서 마케팅과 고객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자리인지 모르고 저는 편하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 하셔서 그 자리에 왔는데요. 저는 9살 유소년 남자아이가 있는 학부모고요.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말을 처음 만나고 유소년 승마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지금까지 성장해오는 과정을 보고, 또 제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 유소년 승마를 발전을 하게 되려면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을까를 이렇게 양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저희 아이는 물론 승마만 하는 게 아니고 태권도도 하고 수영도 하고 축구도 해요. 근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그 기관들에서 하시는 프로그램이나 활동들 이런 걸 봤을 때 그분들이 조금 더 우리와 다른 점은 소통하고 교감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스포츠, 수영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축구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아이와 부모와 또 그 기관을 다니는 아이들
아이들끼리 부모님들끼리 소통하는 채널을 최대한 많이 열고 활용을 하셔서 이 스포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는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안전 부분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부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공감을 하고 느끼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저는 그런 유소년 승마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그 말 타는 거 외에 말씀하신 많은 교감 프로그램들이 아이와 부모와 또 아이들과 또 말과 아이들이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고 그거를 또 부모님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승마로 오셨을 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는 타는 걸 좋아하는데 타는 것만 오래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학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너무 무서워하니까 타는 건 조금 그렇다라고 중간에 또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친구들을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는 그런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한테 교감 프로그램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말을 어떤 학생이 저는 말을 탔는데 이 말이 고개를 확 들거나 아니면 가다가 자꾸 몸을 흔들어서 너무 무서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저희가 그 친구들을 이제 그 학교 승마 외에 프로그램 시간에 따로 모아서 그 역할극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서로 이 친구들한테 안장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좀 무게가 많이 들어간 가방을 매게 하고 조금 꽉 조여서 묶은 후에 안장 체간 등에 든 가방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그 불편함을 느껴서 그 무게중심을 옮기려고 몸을 이렇게 흔드는 상황을 한번 역할극도 해봤고 또 친구가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딱 붙어서 갈 때 그 딱 붙어서 가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밀친다든지 뒤로 보낸다든지 자기가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 행동들 그래서 말의 입장에서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좀 이해를 시킨 후에 말을 타게 했더니 아이들이 말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 내가 조금 더 바른 자세를 잡아야겠구나 앞에 말에게 조금 더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거리를 좀 띄우게 내가 무섭지만 고삐를 잡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라는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거를 왜 말을 타지 왜 이거를 이렇게 하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부모님께도 그 상황과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시간을 좀 따로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저희도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 의견, 교수님들 의견 또 그 프로그램은 사실 연구치료 하시는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승마장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역할극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희같이 작은 기관 안에서 고민을 해서 이렇게 짜내기에는 조금 많은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안전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유소년과 교감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때는 꼭 승마를 잘 하시는 코치님이나 이렇게 승마인 분들만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조금 여러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여러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좀 고민을 하면 더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승마장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한 거는 일종의 서비스업 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유소년 승마는 그냥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업이 있지만 스포츠 교육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이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내가 지불하는 금액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교육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싼 그 승마는 나름 고가의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다니는 수영도 그만큼의 고가를 지불을 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저가의 수영장과 고가의 수영장을 이렇게 동시에 다녀봤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그 수영장에서는 굉장히 피드백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배운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이고 어떤 변화가 작게 느껴졌고 근데 승마는 사실 말을 타고 내리면 교관님들이 챙기실 게 너무 많아요. 말도 챙겨야 되고 운동장도 정리하셔야 되고 아이들이 또 끝나고 나서 말 옆에 괜히
이렇게 접근했다가 다치거나 뭐 그 외 물리거나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걱정이 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피드백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아 오늘 뭐를 했네 오늘 갑자기 말이 뭐 스포를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 엄마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스포가 두려워서 말을 안 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상황과 이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과정 중에 배워가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느끼면 엄마가 아, 우리 아이가 어떻게 어떤 경험을 한 거고 나는 또 아이한테 어떤 대화를 해줘서 그 다음 수업에 또 들어갈 수 있게 조금 이렇게 대화를 끌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내가 학부모도 생각하고 자녀도 생각했을 때 그 선생님이 조금 귀찮거나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승마 한국마사회에서 작년에 유소년 승마 교재가 호스피아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저희 승마장은 굉장히 잘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교재에는 사실은 이렇게 교감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연구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말을 수장을 하고 말을 타고 어떻게 하면 속도를 가게 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나와 있지만 만약에 말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을 느껴서 그 다음을 할 수 없으면 그 안에 있는 과정들을 이렇게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승마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외부로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규 강습 외에 예를 들어 승마 대회가 있다. 아니면은 이번 달엔 아이들이 외승을 주제로 가고 싶다. 승마 관련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이번 달 주제는 진로체험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국마사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가고 싶은데 혹시 관심 있고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신청하세요 해서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말 잘 타는 친구가 아니어서 내가 말을 타고 밖에는 나가진 못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라고 있어요. 화성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타고는 못 가더라도 우리 끌고라도 한번 가볼까 하고 함께 참여했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꼭 하는 게 아니고 그 밖에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거를 승마장 선생님들이 좀 알려주고 같이 즐겨주시면 아이들이 더 오랫동안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과 함께하는 매개치유 프로그램들이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뭐 고양이나 강아지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승마도 약간 부담감을 좀 이렇게 심리적인 부담감, 낙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좀 낮추면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주는 거. 그것도 일종의 소통의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채널들을 승마장 선생님들이 많이 열어주시면 더 많은 유소년 승마 인구가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소년 승마 발전에서 소통과 공감을 위한 승마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승마장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분 모두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박상봉 교수님께서는 승마 과정을 실질적으로 학교 교과 과정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박근환 교수님께서는 학교 교과 과정 도입 후에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민희 실장님은 승마장에서 승마 교육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승마 교육 과정 시 안전에 관한 문제와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세 분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국마사에서 승마장의 안전을 위해서 승마 안전교육의 교육과 배치를 추진한 바 있고 계속해서 교육 방법이나 자격증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한다면 유소년 승마가 더욱더 발전되겠다는 생각을 감히 이 자리에서 해봅니다. 세 분 모두 유소년 승마 발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청객으로부터 질문이 있으면 한 정도
받아도 될까요, 소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영이라고 합니다. 승마를 함에 있어서 그 유소년 승마, 일반 승마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유소년 승마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안전모도 아니고 안전조끼도 아니고 말입니다. 말. 근데 그 유소년 승마를 하기 위해서는 포니가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10년 전에 제주도 승마장 전수조사하러 갔다가 그때 당시 한라마라는 말을 제가 봐서 3마리를 사가지고, 그때는 한라마라는 명칭도 아니었었어요. 제주 산마, 제주 산마. 근데 얘네들이 너무너무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 평창 지구력 대회 때 제가 그때 산 제주 산마 2마리 가지고 장애물 시범을 보였어요. 제일 좋아했던 분들이 제주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제주도에 저런 좋은 포니들이 있었구나.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사회 분들이 여기 나와 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한라마 경주가 곧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10여 년 전부터 주장했습니다. 자, 마사회도 큰 말은 아니지만 폰이라도 우리나라 품종을 만들자. 그래서 한라마들끼리 한라마 좋은 암놈, 좋은 순놈을 교배를 해서 한라마 품종을 좀 만들자. 그거를 주장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거 안 했고요. 하프링거라든가 이런 외국산 포니들을 데려와서 활용을 했는데, 항공료만 가지고 좋은 한라마를 2-3마리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프링거들 들어온 말들 얘기 들어보면 승마장에서 그렇게 활용도가 별로 없어요. 도리어 한라마보다도 없습니다. 저 이정영 씨 죄송합니다만은 토론자들, 발표자들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런 거는 나중에 마사회 건의하시는 쪽으로 금세 끝낼게요. 뭐냐면 거의 1시간 이상 지체돼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더러브랜만 BRT를 할 게 아니라 한라마도 BRP를 하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명시간 연구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과정에 이제 승마 편성을 하려고 연구를 많이 하셨고, 특히 뭐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만드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관광경역에서는 스키 캠핑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학교 상황이 됐을 때 진행을 해요.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마도 선택되지 않았지만 이미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승마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그 환경적인 부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건데, 가장 처음으로 이제 막 활성화시키려고 가장 처음으로 교육적 정책적으로 조금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그 유영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힐링 승마 연구를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건 그 힐링 승마의 어떤 조작적 정의가 내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실제 실험 처치로 한 힐링 승마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며 그 얼마나 진행했는지 좀 궁금하고, 7차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연구 대상인 그 위기 청소년들이 어떤 대상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행돼야 하는 어떤 정책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편입이라는 큰 이제 방향을 그렸고, 그 가운데 이제 시범학교를 전국 요소에 먼저 그 운영을 하고, 그 운영을 통해서 다시 또 시행착오로 운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제 일반 학교로 확산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시 또 보완해 나가면서 이제 저희가 2020년 이후에 그 목표를 하고 있고, 다만 2007년인가 그 교육과정 안에서는 솔직히 국가 수준의 편입이 안 돼도 그 승마장 여건, 학교 여건이 맞아지면 그 학교 학년별위원회나 그 교사위원회를 통해서 승마를 학교 여건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 그때는 이 교육과정에 국가 수준의 편입이 안 돼도
이 학교 단위에서 단위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 변했습니다.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강화됐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처럼 그렇게 어떤 그 학교 단위의 자율성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의 내용 체계 승마 예시가 들어가야지만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그리고 단위 학교의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차근차근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지도안 개발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에 조금은 지체될 수 있지만은 차근차근 그 승마장의 안전과 그다음에 또 수요되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식들이 같이 이게 부합이 될 수 있도록 그 긍정적 분위기를 지금 조성해 나가는 그런 좀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부의 정책과는 조금은 이제 무관하게 일단은 그 단계별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잡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마사회가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 학교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부분 그 지자체와 그 학교 간도 이렇게 이 수익자 부담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농림부 예산 플러스 나중에 지자체 예산, 교육지원청 예산들이 같이 매칭해서 일반 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 고은대학교 이용입니다. 아까 그 시간 관계상 제가 내용을 충분히 이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힐링 승마에 대한 주작적 전형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활용해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의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이게 이제 힐링 승마라고 봤고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승마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집단 상담적인 요소를 가미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힐링 승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위기 청소년 누구냐? 아까 그 가정력 위센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학교 장면에서 상당히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어서 별도로 가정력 위센터라는 곳에 기부하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아까 7회기 프로그램이었고 프로그램은 아까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를 보여주기가 상당히 프로그램 분량이 한 8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걸 좀 보여드렸고요. 그 프로그램 실시하는 것은 이제 이 마사회에 힐링 승마 센터가 있어요. 그쪽에서 그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그 승마 지도사 선생님들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정도 질문하셨나요? 답변되나요?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저희가 1시간 이상 지금 지체가 됐는데요. 멀리 제주도 서귀포에서 오신 우리 강 선생님에 대한 질문을 안 받고 강 선생님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화성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는 이유태정입니다. 일단 학교 체육을 진입하기 위해서 법적, 정책적인 그 문제가 개정되거나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런 담당자들을 만나시면서 어떤 점이 개선될지 그리고 연관된 그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선정할 때까지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가장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저희 학생들을 설득하는 거는 저도 쉽게 설득을 될 수도 있었지만은 관리자들이라든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건 어렵고 또한 아까 법적 제도적이라는 건데 이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체육 교과 시간에는 책이 이제 체육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승마라는 단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 좀 해야 될 것이 정규 교과 시간에 체육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육 교과 시간에 승마라는
단원을 좀 넣어 주십사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체육 교과,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가 뭐 태권도 이건 뭐 달리기 이런 단원들은 다 있지만은 승마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제도적 뭐 어떤 전혀 없어서 선생님 막 교장 선생님 그 담당 선생님 불러서 얘기하니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교과 시간을 운영한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교과 시간을 운영할 수가 없다. 왜? 책에 단원도 없는데 어느 선생님 그걸 하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그 우리 찾아가는 승마 그런데 학급이 예를 들어서 10학급이면 그 중에 4-5학급 체육이 들어가요. 그 학년이 6학년까지 있으면은 그러면 그 운동장 그렇게 초등학교가 큽니까? 크지도 않죠. 그 다음 또한 그 옆에 있는 반대로 애들이 뭐 각자 분야에서 뛰어놀기도 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안전성이 보장될 것인가? 뭐 볼도 더 이제 승마하는데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등등이 이런 문제도 좀 현실적으로 좀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이제 같이 승마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난을 치는데 과연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승마 교실을 해가지고 운동장에서 많은 학급이 있는 데서 과연 수업을 진행해서 안전성이 확보되겠는가? 이러한 문제도 이제 그런 데 있는데 어쨌든 제가 답변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도적이든 모든 면에는 아직도 지금 정규교과 시간이 편입해서 수업 진행하기라는 것은 아직도 멀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토론이라는 것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뭐 다들 그러시지만 지금 저희가 일정보다 1시간 10분 늦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따라오래 승영 전환 의회에서 또 특별히 모시고서도 그것마저 늦어진다면 저희가 오늘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유소년 승마 섹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지금 발표하신 분과 토론해 주신 분들과 의견을 나누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소년 승마 활성화 섹션을